가슴 아픈 사실이죠. 소유자분이 너무 비싸게 매입하셨어요. 너무 비쌉니다. 8억대에 매입을 했어요, 이 상가를. 이분도 돈이 많아서 이 상가를 샀을까요? 아니죠. 앞으로 근로소득도 힘들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조급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이 꼭 듭니다. 그러니까 성구에 그냥 상가 하나 사놓고 월세나 따박따박 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뭐 상가가 분양한다니까 가봐. 그럼 분양하시는 분들 말 잘해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근로소득이 불확실할 때는요,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울에 위치한 상가 하나 사서 일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경매 물건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 서울에 위치해 있으면서 그것도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또한 역세권 도보 10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 구성 등으로 인해 인프라의 조건도 압도적인 편에 속합니다. 자, 이런 상가가요, 감정가 대비 무려 한 번, 아니죠, 두 번, 아니죠, 세 번, 네 번까지 떨어져서요, 감정가 대비 서울 상가인데 41%대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상가 경매 물건의 건물주가 함께 되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대장문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1743번째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요 24년도 5월 28일.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495-5번지 예일빌딩 제1층 제101호입니다. 서울에서 1층 상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을 갖습니다. 1층 상가는 홍보가 안 해도 되죠. 유동성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최대한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물건 정보는 근린 상가입니다. 대지권은 4.24평, 건물의 전용 면적은 15.21평, 공급으로는 한 17, 18평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면요, 작은 요식업도 할 수 있고요. 뭐 커피 전문점 혹은 뭐 편의점, 전반적으로 어떤 업종이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1층 상가들은 뭐 6평, 7평 뭐 이렇게 잘라놔서 테이크아웃 업체들만 할 수 있는데 15.1평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감정가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에 출발돼서요. 1회 유찰됐습니다. 서울은 20%씩 떨어지거든요. 8억 4,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누가 샀어요? 안 샀어요? 아무도 안 샀죠. 또다시 유찰됩니다. 20% 떨어진 6억 7,8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샀어요? 안 샀어요? 아무도 안 샀습니다. 또다시 유찰됩니다. 5억 4,200만원까지. 자, 이쯤 되면 살만한데 안 샀어. 지금 4억 3,3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의 그것도 1층 상가이며 면적도 15평대로 다양한 임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난 상승장이었던 시점에 매입했던 상가라 살짝 감정가가 거품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10억대 상가가 4억대까지 떨어져 있기에 안전마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상가는요, 꼭 분양받지 마시고 경매로 50% 세일된 금액에서 매입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이미지를 보면서요, 물건의 현황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현 경매 물건의 위치는요, 여기 앞에 바로 보이시는 게 왕복 4차선 도로변입니다. 도로변과 바로 맞닿아 있는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그로 인해 가시성은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서울 금천구의 대장주인 금천 롯데캐슬 1차 아파트 정문 앞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정문이 여기거든요. 바로 여기 바로 정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세대 수만 약 1700세대가 존재하고요.
3차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약 3,000세대 이상이 포진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 외 인근으로는 경찰서, 금천구청, 그리고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 안에 지하철역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면 향후 꾸준한 지가 상승은 예고된 사실입니다. 입지는 훌륭한 편에 속하죠. 자, 현 우리 물건의 건물은 총 8층으로 구성된 올 상업용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층 상가 구분호실 1개가 나와 있는 101호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죠. 내부 구조는요, 세로로 긴 상가 모양을 가지고 있어 소규모 음식점이나 혹은 커피 프랜차이점 등을 통해 사업 수익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1층에는요 총 3개 상가 점포가 나눠져 있고요. 그 외 안으로 내측 상가라고 하는데 2개 호실의 상가가 더 보여지긴 합니다. 딱 봐도 약간 준신축급 느낌 나시죠? 우리 건물은 사용 승인된 지 약 7년 된 준신축급 상가 건물이며 딱 보는 거 바와 같이 왕복 4차선 도로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 보이며 2층은 요양보호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퀴즈 카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탑층에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상가 건물을 봤는데 교회가 있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유동성 타깃이 아니라 목적성 타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흐르는 상권에서는 잘 보여지는 업종은 아니긴 합니다. 즉, 현 경매물건의 입지 대비 살짝 미약한 임대 구성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물건은 지하로 여기 보면은 지하로 여기 이동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 앞에 물건지 앞에도 이렇게 주차를 다 해놨습니다. 지하로 가능한 주차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물 전면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현재는 주차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마 경매 기간 동안에는요 임대 구성은 진행될 수 없으니까 임의로 주차를 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에는 이 빨간색으로 전단지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건물 임대 매매 관련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X자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늠했을 때 우리 상가 경매 물건은 공실은 장기간 진행되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문이 하나 달려 있죠. 요렇게 전면부에 들어가서 가벽을 대고 하나를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세로 긴 형태인데 중간에 가벽을 딱 둬서 이렇게 한 칸을 막아놨어. 요거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바로 이렇게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 문 열고 보여진 모습이죠. 근데 안에를 보거나 가벽을 댄 흔적들을 다 봐도 뭔가 인테리어를 했단, 기존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나가서 철거한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튼 공실은 장기화가 진행된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공되는 이미지를 전부 확인했으니 경매 상세 스펙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사용 승인일은 2017년도입니다. 그냥 신축급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총 8층 상가 건물 중에 1층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이라 누구나 선호하는 스펙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이건 해도 너무했어. 뭐냐, 상가 전용 면적이 15평인 건물의 감정가를요 무려 건물 감정가만 7억 6천만 원대로 평가했습니다. 즉 평당 건축비 5천만 원 정도를 건물을 잡았다는 겁니다. 건물은요 시간 지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건물은 시간 지나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가치 상승이 없어요. 그런 건축비를 평당 5천만 원 잡았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너무해도 심각하게 고평가를 하였습니다. 아니, 시행을 모르나? 이 정도로 싶을 정도로 너무 고가 반영했네요. 금으로 건물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비싸게 감정평가를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금액을 이해합니다. 왜 이해해요? 아마 감정평가사도 저 건물에 7억 6천으로 평가한 건 본인도 비싸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저렇게 평가를 했냐? 아마 현 소유자분이 너무 고가로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맞추려다 보니 건물의 감정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이었다는 것을 전문가인 저는 알고 있죠. 자,
하지만 건물가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현재 어차피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거품이 제거된 상태이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가치는 존재합니다. 여튼 유찰돼서 반값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적극적으로 저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시죠. 자, 권리 분석도 한번 해볼게요. 19년도 11월 15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 이하 전부 소멸합니다. 임차인 없어요.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가슴 아픈 사실이죠. 소유자분이 너무 비싸게 매입하셨어요. 너무 비쌉니다. 8억대에 매입을 했어요. 이 상가를. 이분도 돈이 많아서 이 상가를 샀을까요? 아니죠. 앞으로 근로소득도 힘들어지고 내가 언제까지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조급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생각이 꼭 듭니다. 그러니까 아유, 성구에 그냥 상가 하나 사놓고 월세나 따박따박 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뭐 상가가 분양한다니까 가봐. 그럼 분양하시는 분들 말 잘해요. 여기 앞으로 신안산선 들어와서 대박 날 거고 3000세대 앞에 정문이다. 난리 난다. 역세권 10분 거리. 사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나중에 저한테 꼭 보답하셔라. 기회를 드린 거다. 우리 상가가 9억 정도 하는데 지금 예약하시면 내가 5천 빼드리겠다. 분양하시는 분들 가보면 말 잘해요. 그러다가 막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전화 오고 막 이래. 아, 사장님한테 안 판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오신 회장님한테 드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바람잡이 막 동원하고. 그렇게 압박감을 가지고 샀는데 임대 계약했던 커피 전문점은 갑자기 계약 파기해. 그 계약금 안 가져갈 테니까 저 파기할래요 라고 해서 파기해. 다시 임대 맞춰. 임대 맞추니까 임대비가 얼마 나와? 월세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500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안 나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법 테두리 밖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요. 뭘로 보호해줘요? 분양가 상한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고분양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상가,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수익형 건물들은 국가가 보호를 안 해줘요.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절대로 상가는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분양받지 마시고요. 경매로 50% 하락된 금액,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금액에 꼭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물건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대출도 많이 받았죠. 대출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4억 8천대입니다. 근데 우리 경매 최저가 지금 얼마죠? 지금 4억 3천대죠? 아마 이번에 유찰되면요 취하해야 될 여지도 있습니다. 채권 금액이 전액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취하해야 될 여지도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은행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러면 은행도 은행이라고 손해 안 볼까요? 저한테 지점장님들 부지점장님들 연락 많이 와요. 상가를 잘못 대출해줘갖고 지금 원금 회수가 안 될 것 같다. 저한테 막 전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냐,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겠냐, 저한테 많이 연락 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제대로 알아보고 빌려주셨어야죠. 은행도 손해를 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행이 손해보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수익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치도도 한번 볼게요.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도. 자, 우리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기존 서울 중에서 구로구 및 금천구는요 외곽 지역으로서 가장 저평가받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죠. 신안산선에 대한 교통에 대한 호재, 그리고 가산 및 영등포에 대한 막강한 산단의 구성으로 꾸준한 상승을 만드는 지역 중에 한 곳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 경매 물건의 위치는요 금천구의 대장주인 롯데캐슬 1차 정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부터 4차까지 구성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이며 금천구 아파트 중 1군지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도보 이동이 가능한 금천구청역, 그리고 경찰서, 구청, 그리고 여기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까지 압도적인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리뷰를 보면서요 이 현황상의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매물건의 위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아까 대단지 아파트 여기 있죠. 여기 롯데캐슬. 웅장하죠. 여기 보이세요?
해당 아파트 여기로 보시면 여기에요. 정문. 여기 써있죠. 정문. 1차 아파트 정문에 나와서 바로 위치한 정면부에 위치한 상가 건물 해당 물건입니다. 현재 구성도를 보면요. 여기 B1호, B12라고 돼 있죠. PC방. 지하에는 PC방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층 구분 상가 3개 호실은 한 개는 뭐 편의점,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편의점 있는 상가 건물 좋으시죠? 저는 살면서 제가 30대 후반입니다. 생건 이렇게 생겼어도 누가 보면 50대인 줄 아는데 30대 후반이에요. 30대 후반인데요. 제가 지금 편의점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편의점 진짜 많이 갑니다. 저는 뭐 편의점을 무조건 가는 것 같은데 편의점을 왜 많이 갔어요? 특히 지난번에 더 많이 갔어. 왜 많이 갔냐? 피카츄빵 구하려고. 피카츄빵, 포켓몬빵. 우리 아이들이 포켓몬빵을 너무 갖고 싶어 해서 편의점만 보면 진짜 많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다닐 때도 아이들이 편의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래요? 편의점에 가면 호기심 있는 군것질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 나이 때 되고 편의점을 제일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하여튼 편의점도 있다. 그리고 2층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양보호센터가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센터가 보이고요. 그 위에는 키즈파크라고 해서 키즈 카페 관련된 시설이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 위에 보시면 교회가 있죠. 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위치나 입지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가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야, 좋은데? 야, 10억 상가가 4억까지 떨어졌어? 3000세대 1군지 대단지 앞에야? 이렇게 뭐 편의점도 구성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이렇게 보고 워낙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물건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죠? 자, 단점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법 그럴싸한 건물이죠. 우리 호실이 요거예요. 여기 빈 공실, 여기 호실. 호실이었고 부동산이고 편의점이고 그 위에 PC방이 있고 쭉 임대 구성도 잘 되어 있는 상가 건물. 괜찮아 보이는데, 깔끔해 보이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미지를 보면 요렇습니다. 이게 현재 이미지거든요. 그죠? 그냥 이게 예전 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렸던 게 예전 사진이고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그냥 텅텅 빈 상가 건물로 보입니다. 편의점, PC방, 중개업소 등은 최근에 들어온 임차인들이었으며 몇 년 해보지도 못하고 손발 들고 나간 상태입니다. 특히 1층 상가의 경우는요, 목적성 타겟이 아닌 유동성 타겟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공실률이 없습니다. 즉 이변 경매 물건은 치명적인 상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단점은요, 유동인구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입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롯데캐슬 아까 1차부터 3차까지 여기 쫙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죠? 자, 해당 단지의 주요 상권은요, 롯데마트 있는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 상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외에 역세권 인근에도 상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 보이시죠? 자, 상권을 사용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단지들에 계시는 주요 수요층들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정문으로 안 나가고 이쪽 롯데마트에 있는 라인으로 나가겠죠? 이쪽에 상권을 사용하니까 일로 갑니다. 그죠? 역으로 가야 돼. 역으로 이동해야 돼. 그럼 당연히 해당 공원 라인 쪽으로 나오거나 이쪽으로 나오겠죠. 역을 이용하거나 상가를 이용하거나 상권을 이용하거나 해당 라인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문은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역이 가까워요, 상권이 가까워요, 공원이 가까워요, 아니면 관공서가 가까워요. 관공서 다 이쪽에 있잖아. 그죠? 여기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를 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차를 끌고 이동할 때만 나가요. 자차를 끌고 정문으로 나가서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왜 타요? 지하철이 바로 앞인데. 지하철 이동이 더 빠릅니다.
버스는 잘 타지 않죠. 지하철이 가까우면 버스는 잘 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는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지 마세요. 상가를 보실 때 큰 오해가 러프하게 본다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이동하는지 필수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물건처럼 와 도로변이다, 3000세대 대단지 정문 앞이다,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입지를 보고 판단한다면요 큰 투자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가 투자의 경우 평일, 주말 등의 주요 거리들을 이동해 보면서요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이동하는지, 어디를 활용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드뷰를 볼게요. 우리 아까 봤던 상가 건물이 여기죠. 자, 상가 건물 안 빼고 앞에 입지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앞으로 쭉 가면 뭐야 이거? 뭘 모자이크를 막아놨어 이렇게? 뭐야? 왜 안 보여 여기가? 여기가 왜 계속 안 보이는? 오, 이렇게 계속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뭐야, 왜 다 모자이크 해놨어? 뭐지? 여기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물건지 뒤편으로는 군부대 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금천구의 대장주인 롯데캐슬 아파트 또한 기존 군부대를 이전한 부지를 개발한 아파트입니다. 즉,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해당 라인으로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라인은 다 군부대예요. 군부대인데 여기서 누가 걸어 다녀요, 군부대 앞을. 뭐 아파트나 뭐 세대수나 뭐 주요 수요층들이 있어야 여기로 걸어 다니는데 지금 보이세요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낮에도 없네 보니까. 여기를 걸어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빈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장주인 롯데캐슬 입주민들도 찾기 어려운 상권이라 사업 영리화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자, 여기 해당 우리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죠. 대장주인. 이 해당 주요 롯데마트 상권인 이 주요 상권에서는 1층 임대료는 평당 10만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인근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 해당 라인으로 빠지면요 평당 막 5만원대에 있어요. 5만원, 4만원 막 이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상가도 있는데요. 여기도 도로변에 있는 상가예요. 이것도 전용 면적이 25평인데 보증금 3천에 월세 150에 나와 있어요. 계산해 드릴까요? 평당 얼마인지. 자, 150만원 월세 나누기 25평 하면 평당 5에서 6만원대입니다. 그렇죠? 5에서 6만원대. 자, 그럼 우리 상가의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15평 전용 면적이었죠? 15평 곱하기 5만원. 최소 5만원 정도 잡아볼게요. 그냥 5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4억 3천. 그냥 4억 3천 해볼게요. 정경매 최저가 4억 3천 하면 수익률은 2%대입니다. 지금 사시면 죽어요. 결론 지금 사면 죽는다. 그렇죠? 1층 상가 수익률 최소 5에서 6%대는 돼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금리를 내고도 일부 남아요.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거둬갈 수 있습니다. 현 경매 최적 적정가는 제 생각에는 약 한 2억대가 보여지긴 합니다. 단 현재는 미성숙 상권이에요. 미성숙 상권 뭐예요? 이제 상가 건물이 막 지어진 신축급이죠. 이 상권이 성숙의 단계를 접어들기 전까지는 빈약한 임대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성숙 단계가 넘어가게 된다면 성숙으로 인해서 추후 개선될 여지는 있습니다. 임대료가. 근데 현재로서는 41%대로 떨어진 최저가 4억대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빈약한 편에 속하고요. 자, 그럼 총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총 요약 드리면 10억짜리 상가가 4억대까지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누가 봐도 관심이 가는 유찰 횟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신축급 상가 건물이며 더군다나 역세권 3000세대 아파트 정문, 도로변까지 구성되어 있어. 그냥 누가 보면 무조건 사고 싶다, 너무 매혹적이다, 너무 가지고 싶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도 매혹적인 향기 뒤에는 치명적인 가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단절된 상권, 유동인구 저하, 군부대 인근, 시작가부터 잘못된 분양가 등 복합적인 단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냥 결론을 내어드리면요, 현 차시에는 입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가 유찰,
뭐 1회 혹은 2회 정도 더 지켜보신 후에 안전마진을 확보 후 안전한 투자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저는 무조건 사라고만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나쁘면 나쁘다, 하지 말라, 사긴 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보시면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장 임장을 통해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임장 안 가본 거니까 현재 저가는 좀 무겁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경매물건도 추천해드렸고 소통하는 시간도 일부 가져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려가 돼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 공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의 수단은 아직도 경매 공매입니다. 뭐 거기 더 나가면 신탁 MPL도 있을 수 있겠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어렵게 권리 분석 해가면서 찬밥 대우 받으면서 경매 공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자본소득을 저렴하게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폐찰이 일부 지연되면 돈 벌려고 경매 공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낙찰이 되려고 경매 공매를 하는 경우가 간혹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 늪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경매 공매 배웠다고 해서 맨날 경매 공매로만 사야 돼요? 아니에요. 금매가 현장에서 싸면 금매로 잡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더 좋으면 그걸 잡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동산이 매력 있다고 느끼려면 내가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 지역의 일대의 토지 평당가, 아파트의 평당가, 빌라의 평당가를 알고 있어야겠죠. 상가의 평당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근본이 되는 게 경매라는 거예요. 경매를 보면서 내가 직접 조사해보고 주위에 들려서 전세값을 체크하고 금매가를 체크하고 호재를 체크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뛰어나다면 입찰하고 수익 좀 내오고 경매보다 더 괜찮은 금매가 있다면 계약하고 이런 과정이 태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꼭 돈을 버는 경매 공매 투자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돈 되는 경매 공매를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라이브 방송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님. 공매로 낙찰받은 지방 아파트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층수는 5층 남향인데 아직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선 지금은 우리가 부동산이 쌀 때입니까 비쌀 때입니까? 쌀 때죠. 쌀 때 사서 쌀 때 판다는 건 그리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전세를 통해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면요, 그냥 전세를 맞춰 놓고 조금 사이클을 운영하신 다음에 추후에 매각 타이밍을 다시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우상향 됐을 때 매각하는 게 수익이 크겠죠. 두 번째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자, 안 팔린다는 건 뭡니까? 주변 시세 대비 비싸거나 혹은 매력이 없는 금액으로 팔려고 내놨다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낙찰 금액이 다소 높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싼 금액에 내놨어요. 그러면 무조건 팔립니다. 근데 내 금액이 사실상 매력이 없다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끙끙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전세를 구성해서 조금 사이클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매, 공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낙찰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어느 순간 폐찰이 연속되면 목적성이 흐려집니다. 돈을 벌려고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낙찰을 받으려고 경매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낙찰이 목적이 아닌 수익이 목적이 되는 그런 현명한 경매 투자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질 점유자인지 집에 가도 인기척도 없고 내용 증명도 다 폐문부재로 반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라고 연락이 와서 이사비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전달했습니다. 50만원 드릴 테니 미납관리비 다 정산하시고
5월 안으로 이사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사비 200만 원 안 주면 강제 집행 신청해라. 난 안 나간다. 차라리 강제 집행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자청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혹시 몰라서 인도 명령 신청은 대기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클라우드님이 우리 실전반 기수님은 아니시죠? 실전반 기수님이시라면 그냥 저희한테 명도 토스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드려요. 이런 거 전문가죠 저는. 딱 보니까 어디서 좀 본 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 업체 같은데 그런 거 잡는 게 제 전문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고 현장 경험이 좀 적다면 이럴 때가 난감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히 이거 갖고 실갱이 해봤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냥 강제 집행 신청하세요. 바로 협상 중지하시고요. 강제 집행 신청하세요. 그런다고 강제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 집행관이 절차를 밟기 전에 한번 나가서 개고라는 걸 합니다. 강제로 문을 개문하고 최후 통첩을 집안에다가 붙이고 나오는 행위를 진행합니다. 그거 하면 나간다고 전화 와요. 컨설팅 업체, 악성 점유자 상관없어요. 다 나간다고 연락 옵니다. 왜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협상을 진행해도 되니까 지금 너무 맘조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행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굳이 줄 필요는 없죠. 그렇게까지 많은 큰 돈을 왜 줍니까? 의무가 아닌데, 그죠?